요 내용 할게요. 물질의 규칙성. 내용은 좀 그래도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용 정도는 좀 빠르게 하고,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원소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소가 전체 118개가 있고요. 118개를 이제 크게 나누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고, 준금속은 이제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 중간 정도 되는 물질들이고, 금속이 훨씬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고요. 비금속이 이렇게 있고, 준금속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비어 있어서 그렇지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이라고 해서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요.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족은 결정이 되는 거고, 원자과 전자 수에 따라서 주기는 이제 가로줄인데, 가로줄은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1족 중에 수소는 사실 1족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알칼리 금속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속이면서 물에 집어넣으면 수소개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용액의 액성이 알칼리성이 돼요. 그러니까 염기성이 됩니다. 그런 애들이고, 루비듐, 세슘, 프랑슘까지는 몰라도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족은 이제 베릴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있고, 칼슘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13족부터 12족까지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잘 안 배워요. 이거는 이제 철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 전이금속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단은 놔두시고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13족부터는 이제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인데, 원자과 전자가 이게 하나, 두 개, 여기서 13개가 아니라 3개예요,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됩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13족에는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좀 대표적으로 있고, 14족에는 이제 탄소랑 규소 이런 게 있고요. 15족에 질소, 인, 16족에 산소랑 황이 있고요. 17족에 이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이런 거 잘 모르더라도 자주 나오는 건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풍속까지도. 사실 20번까지는 다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원래. 중학교 때도 원래 20번까지는 외웠었는데, 선생님 때도 그랬었습니다. 18족 원소는 이제 다른 원소들과 반응하지 않고, 17족 원소는 할로젠이라고 불러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그렇게 이제 분포하고 있다.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되냐? 이온 결합은 이온이 된 다음에 결합하는 거예요. 이온이 된 다음에. 근데 이온은 왜 되냐? 이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기 쉬운 애들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1개 내지 2개 있고, 이러면, 3개 있고 이러면 떨어지기가 쉬워요. 이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은 양이온이 되죠. 양이온.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가 지금 7개야, 원자과 전자가. 그럼 하나를 더 채우면 곡택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면서 안정화돼요. 근데 왜 굳이 하나를 더 채우냐? 이게 양성자가 17개 있고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가 얘가 17개니까 여기로 더 잘 잡아당겨지는 거야. 17개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유전자로 존재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나트륨과 염소랑 이렇게 붙으면서 이쪽이 더 세네, 힘이. 그럼 얘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붙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안 붙어요. 왜냐면 얘는 잘 떨어져도 얘는 잘 안 떨어져요. 얘는 거리가 머니까 잘 떨어져도 얘는 잘 안 떨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더 붙으면은 그 다음 껍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껍질이 원자에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만 붙이지 2개를 붙이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 붙이면은 염소는 염화 이온이 되고, 얘는 나트륨 이온이 되고, 근데 얘는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합을 하는 게 이제 이온 결합이고,
근데 이온 결합은 어떤 애들이 결합해야 되냐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나야 돼요.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는 애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되는 애거든. 어떤 애들 금속인 줄 아셔도 나트륨 이런 거 금속입니다.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 애들끼리 전자가 이제 필요한 애들이 서로 필요하니까 전자를 공유를 해요. 전자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 이게 마이너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쌍을 이 원자 핵도 잡아당기고 이거를 이 원자 핵도 잡아당겨 서로 전자쌍을. 그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결합이 됩니다.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형성이 된다. 화학결합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예요. 금속결합은 뭐 나오진 않지만 금속결합은 금속들끼리 금속이 결합을 하면 금속결합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유전자를 이제 서로 잡아당기면서 인력이 발생하는 건데 하여튼 화학결합은 세 가지입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은 금속, 비금속.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금속결합은 금속, 금속. 이렇게 만나면 돼요. 결합을 하면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자, 또 하이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어. 그 책을 읽어두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라부아제가 이제 33종의 원소를 분류하였다. 처음 이제 분류해본 사람.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 자, 성질이 비슷한 세 가지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다. 새쌍 원소설. 뉴랜드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옥타브설. 근데 뉴렌즈가 이걸 얘기할 때는 사실 18쪽 원소는 발견이 안 됐을 때예요. 발견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온이 발견이 안 됐어. 그럼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비슷하거든요. 얘부터 도라고 하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존재 자체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했고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됨을 발견하였다. 주기율표를 만든 거죠.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근데 이제 현대 주기율표랑 다른 점은 멘델레프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요. 원자량 순으로. 근데 현대 주기율표는 모질리가 원자 번호 순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양성자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자량보다도 양성자수가 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현대 주기율표는 양성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원자 번호가. 그런 게 이제 거의 맞지만, 뭐 아르곤이랑 예를 들어서 칼륨, 이게 아르곤이 더 무거워요. 아르곤의 원자량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맞아. 원래 이제 번호 순으로 하면 아르곤 다음 칼륨이 맞는데 원자량 순으로 하면 칼륨 다음 아르곤이야. 그러면 하나도 안 맞아요, 거기가. 그래서 아르곤이 처음 발견됐을 때 뭐 멘델레프는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인정을 해. 사실 멘델레프는 잘한 건데. 하여튼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졌고요. 족은 18족까지 있고요. 수소를 제외하고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같은 족끼리. 수소가 다른 이유는 리튬은 양성자 3개에 전자가 3개인데 리튬은 전자를 하나 떨어뜨리게 되면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안정화가 돼요.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소는 하나가 전자가 붙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비슷하지만 얘 하나 떨어지면 괜찮은데 얘 하나 떨어지면 아주 불안정한 애야. 아주 불안정한 양성자만 있는 거야. 그런 애가 양성자만 있는 애가 많은 게 산이지. 산성물질 먹으면 죽잖아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안정한 애여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긴 하고 주기는 7주기가 있습니다. 예. 7주기 7번째 껍질까지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거보다 더 많을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뭐 원소가 막 수천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18번까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모즐리랑 그 멘델레프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역전되는 애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멘델레프가 그걸 고집을 하질 않아요. 원자량이 아르곤이 더 크니까 아르곤을 뒤에다 배열해야겠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배열하면 다 깨지 그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더 아르곤이 더 원자량이 크니까 여기다 아르곤 쓰고 여기다 칼륨 써. 안 맞아요. 얘네 성질이 안 비슷하니까 칼륨. 아르곤도 얘 성질이 안 비슷하니까. 그냥 요렇게 놔두고 저건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다. 모즐리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멘델레프는 예외적인 경우라 생각했고 모즐리가 그게 원자 번호 순이어야지 이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전자 껍질이라는 거 있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이고 근데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써야 돼.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해야 돼.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이면서 화학적으로 뭔가 반응을 해야 돼. 그런 애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고요. 18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0으로 둡니다. 0. 가장 바깥쪽 껍질에 뭐 헬륨은 2개 있고 네온은 8개 있고 아르곤도 8개 있고 이런데 8개라고 하질 않고 걔네들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0입니다. 여기 있죠? 18조 원소는 원자과 전자 0이다. 자, 원자과 전자가 비슷하면은 화학적 반응이 비슷하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양성자수가 다르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금속 원소는 대체로 주기율표 왼쪽에 배치되어 있다. 광택이 난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수은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체다. 수은을 제외하고는 고체다. 상온에서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진다. 전성이라고 하는데 전성 펴진다. 비금속은 대체로 오른쪽에 있고요. 황, 탄소, 산소, 질소, 플로린 이런 애들이고 흑연을 제외하고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전자를 잃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기체나 고체, 브로민이라고 하는 애는 액체야. 그러니까 액체가 딱 2개 있어요. 상온에서 수은이랑 브로민. 수은이랑 브로민은 액체입니다. 수은이랑 브로민. 고체는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비금속은. 준금속은 붕소, 규소, 절마늄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제 규소가 반도체 소재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알칼리 금속은 1쪽에서부터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프랑심까지이고 밑으로 갈수록 반응성 커지고 반응성 커진다라는 건 전자를 잘 준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금속이니까 광택이 있고 뭐 이런 건 똑같은데요. 반응성이 더 크다 밑으로 갈수록. 자, 그 다음에 고유의 불꽃색을 가지고 있다. 이건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죠.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밀도는 대체로 얘네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금속이에요. 경금속.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력 같은 것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끓는 점이 낮아지는데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산소랑 결합할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려서 1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산소는 2가 음이온이잖아요. 산소는 2가 음이온이잖아요. 그래서 뭐 리튬 같은 경우에 2개가 붙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M2O로 존재하는 거죠. 물과 빠르게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요. 반응성 순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공기 중에 산소와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나 벤젠과 같은 기름 속에 보관을 해야지 좀 성질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산화되지 않고. 할로젠은 이제 17종 원소이고요. 프랑슘이 아니죠.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틴 이런 건데 이거는 위로 갈수록 가능성이 큰 거예요. 위로 갈수록. 아까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능성이 컸는데 위로 갈수록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 크다라는 거 얘네들은 전자를 잘 뺏는 거예요. 전자를 잘 빼앗아. 그래서 위험하죠. 위험해. 그 일조 원소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런 애는 독가스야, 독가스. 플로리나 염소나 이런 거 독가스가 됩니다. 염소 이거 약간 색깔이 있는 다망색 기체. 브로민은 요 아래에 깔려있는 요게 액체예요. 요 액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도 이렇게 오픈시키면 안 되는데 승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이오딘은 지금 고체 상태로 있는 거죠. 할로젠들은 이제 1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1쪽 금속과 결합하면 1대1 결합해요. 1대1 결합. NaCl 이런 것처럼 1대1 결합합니다. 1대1 결합. 그 다음에 수소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요런 물질들 HCl이나 HBr이나 HI나 이런 애들 다 강산이에요. 강한 산소. 그 다음에 반응성은 플로린이 제일 크다. 자, 그런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요런 NaOH, KOH, 요게 이제 산성인 거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인 거지. 염기성. 알칼리성이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페나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는 거죠. 얘네들 때문에. 자,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된다. 개념 체크. 자,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좀 해보시고요. 30종 먼저 해보시고요.
자, 해봤죠? 예. 뭐 주기율, 예.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조. 예. 13족은 이제 원자과 전자 수가 3개고요. 13개 아니고. 금속 원자는 전자 이뤄서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고,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여기는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요. 자, 1쪽인 애들은 이제 1쪽인 애들 중에 리튬, 나트륨, 칼륨을 우리가 할로겐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17쪽은 이제 할로덴 족이라고 따로 이름이 있는 겁니다. 할로덴 족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끼리 서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고, 알칼리 금속을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할로젠 족의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응성은 작아집니다. 이거는 할로젠은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전자를 뺏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왜 어렵냐? 전자를 뺏어올 때는, 플로린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9개이긴 한데, 얘가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뺏어오면 돼요. 전자를 뺏어올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에 뺏어오는 거예요. 여기 가깝지 여기가. 물론 사실 원자 핵의 전하량은 작긴 하지만 가까워요. 근데 이 밑에 플로린 밑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다가 전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애들은 더 잘 뺏어올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플로린이 더 센 거죠. 근데 잃어버릴 때는 또 반대. 잃어버릴 때는 리튬은 양성자 3개야. 그래서 전자가 지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는 거고, 리튬 밑에 있는 나트륨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 멀지. 얘가 떨어지기 쉽지. 그래서 떨어지는 반응에서는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가면서 전자가 떨어지기가 쉬운 거고, 플로린이나 염소 이런 애들은 전자를 뺏어오는 반응을 하는데, 껍질 더 가까운 애들, 더 이렇게 가까운 애들은 더 뺏기가 더 쉬운 거예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자, 모든 금속 원소는 상온에서 고체는 아니고 그 수온이 있으니까, 수온은 액체니까. 오늘날 주기율표는 원소들의 원자량 순서대로 아니고,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 비슷하고, 가로줄에 있는 성질, 물리적 성질 비슷하다. 아닙니다. 그냥 이제 껍질 수가 같은 거죠. 원자과 전자 수가 1이다. 알칼리 금속은 맞죠. 자, 그 물과 반응해 수소기체 발생하고, 나트륨은 노란색인 거 아셔야 되고, 일쪽에 수소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왜 수소기체가 왜 발생하냐면, 물이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물을 이렇게, 물이 H2인데 요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자를 얘한테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자를 얘한테 줍니다. 전자를. 그럼 전자를 주고 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남는 애가 뭐 얘죠. OH- 2개 있거든요. 요거 결합을 해서 NaOH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수소기체 발생하는 거예요. 물에 있는 그 수소한테 주는 거예요. 자, 할로젠은 원자과 전자 수가 7이다. 7이고요. 할로젠은 원자과 전자 수 7이고, 브로민은 상온 액체고, 전자 1개를 잃고, 아니고 전자 1개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고. 자,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원소이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8개인데 F 전자 하나 더 붙어서 8개이기 때문에 원래 플로린은 7개가 맞지. 나트륨은 원래 여기 하나 있었는데 떨어져서 지금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트륨은 나트륨 원자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전자 하나가 떨어져서 저렇게 된 거죠. 이런 둘은 같은 주기 원소이냐? 아니죠. 왜 아니냐면 얘는 2주기고
얘는 원래는 3죽이었어. 지금 그림만 보고 하시면 안 돼. 지금 얘가 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트륨은 원래 3죽이었어요. 얘는 3죽이. 얘는 2죽이. 그래서 아니죠. 자, 화학결합. 화학결합은 자, 금속, 비금속이 결합할 때는 금속은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 돼서 서로 정전기적 인력을 결합한다라는 거고, 전자가 떨어지고 붙고 이럴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18쪽 원소들처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게 전자가 떨어지고 붙는 겁니다. 18쪽 원소들은 이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도록 전자가 떨어지고 붙는다.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헬륨을 제외하고는 8개입니다. 헬륨을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 떨어진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네온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마그네슘은 전자 2개 떨어져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염소 같은 게 전자가 하나가 더 붙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다. 안정화된다라는 거죠. 산소는 전자를 2개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고 안정화된다. 그렇게 이온이 각각 되고 난 다음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들 간에 인력이 있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데, 이게 뭐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이게 그 전하량이 맞아야 되죠.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는 1대1로 결합을 해야지 얘가 전하량이 중성 전하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 칼슘 이온은 2가 플러스고 Cl은 마이너스 1가인데 그러면 2개가 결합을 해야 되죠. 얘가. 그래서 CaCl2 염화 칼슘 이런 애가 되는 거죠. 자, 1대2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화학식을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는 겁니다. 양이온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온은 이제 표시는 안 하죠. 그냥 이렇게만 쓰는데 양이온 먼저 쓰는 겁니다. 양이온 먼저 쓰는 거고요.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가 플러스고요. 산소는 2가 마이너스야. 얘네들 결합할 때는 2대3으로 결합해야 돼. 2대3. 그렇죠? 네, 산화 알루미늄 쓸 때는 요거는 뭐 표시 안 하는데, 알루미늄이 3가 플러스고 산화 이온이 2가 마이너스니까 2대3으로 결합해야죠. 공유결합은 이제 비금속 원소들끼리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건데요. 수소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결합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나타내지만 이렇게도 하거든요. 이렇게 짝대기 하나 둬서. 수소는 결합을 하나만 하면은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산소는 2개 해야 됩니다. 2개. 2개. 여기 지금 이중 결합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8개가 되려면 2개가 더 필요해요. 2개씩 공유를 해야지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산소는 2개, 수소는 하나. 그럼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 수소 하나, 산소 2개.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규칙적이니. 신기한 일이지. 이게 규칙성 있다라는 게. 원래 탄소는 4개를 해야 돼. 그 하나, 둘, 셋, 4개 하는 거예요. 이거는 3개 한 것 같지만 사실 요 사이사이에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것도 4개 결합한 거고, 이것도 3개 한 것 같지만 전자가 하나 남아, 이렇게. 이런 애들 전류가 흐르죠. 이런 애들 전류가 흐릅니다. 자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결합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온 결합 물질의 뭐 요런 애들 염화 나트륨, 염화 칼슘, 질산 나트륨. 근데 이런 거는 Na 플러스랑 질산 이온은 NO3 마이너스예요. 요게 통째로 마이너스 1가야. 통째로. 이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 질산 이온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질산 이온은 다 원자 이온이라고 해요. 다 원자 이온. 원자가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온이 아니고 여러 개 원자가 결합해서 마이너스 1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유결합은 여기 뭐 금속 없죠? 금속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데 이게 수소 뭐 이런 다 비금속이죠. 비금속. 이런 거 공유결합이다. 공유결합.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 뭐 탄소나 이거 제외하고, 예. 흑연이나 플로레 이런 거 제외하고 대부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얘는 고체 상태고, 공유결합 물질은 뭐 H2 이런 것도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예. 이런 애들은 기체 상태, 뭐 액체 상태도 있고 고체도 있고, 예. 뭐 에탄올 이런 거 액체죠. 물 이런 거 액체죠. 예. 액체고 기체고, O2 이런 거 기체고. 자, 이온 결합은 물에 잘 녹습니다, 대체로. 근데 공유결합은 녹는 것도 있고 뭐 잘 안 녹는 것도 있고, 예. 끓는 점 녹는 점 녹고요. 예. 공유결합은 높진 않다. 예. 전기 전도성 중요한데 고체일 때는 없어요, 전기 전도성이. 근데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있어. 왜 있어지냐면 이온이 각각의 그 반대 전하로, 다른 전하의 극으로 이동을 해요. 전하를 띈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이동할 수가 있어. 근데 고체는 이동할 수가 없지. 이렇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지. 이걸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액체 상태가 되거나 이러면 이동하지.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부서집니다. 단단하긴 한데 잘 부서진다, 이렇게 말해. 희한하지, 이상하게. 딱딱한데 힘을 가하면 부서져요. 공유결합 물질은, 자, 전기가 대부분 안 통하는데 흑연만 이제 잘 통한다, 이러는 거. 얘 없고요. 대부분 없다. 수용일 때 대부분 없는데, 이런 애들은 또 이온이 생겨요. 이런 애들 이온이 생겨가지고 요런 애들은 있어요. 항상 예외가 문제죠. 예외가 있는 거는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애는 원래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야. 이온이라고 쓰면 이온 결합 물질에 착각할 것 같은데, 얘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헤어지긴 해, 이렇게. 그럼 이온이 되는 거죠.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닌데 이온이 되는 거야. 이상하지만 그래, 진짜야. 왜냐면 H랑 Cl은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물에 녹으면 이렇게 돼요, 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원래 이게 아니라 사실 H3O 플러스 요런 게 돼요, 요런 게. 요걸 이제 물하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그런 건데, 미안하지만 하여튼 얘네들은 예외다. 얘는 전기가 통하긴 한다. 대부분은 없지만. 자, 개념 체크도 한번 34쪽 한번 채워보시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거 꼭 하시고, 양이온, 전자 잃고 양이온, 비금속 전자 얻어서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기적 인력으로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온 결합이고, 그럼 얘는 전자를 두 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죠. 양이온인데 뭐 이런 애가 되는 거죠. 마그네슘 이카 플러스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그러니까 플로린 다음 애가 네온이야. 네온의 원자와 가장 같이 8개 이런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비금속 원자들 사이에 서로 공유해서 결합을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두 개를 얻어야 된다.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는 이온 결합이고요. 비금속끼리는 공유 결합이고요. 소금은 이제 NaCl이 주성분이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근데 얘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요. 수용액이 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지금 전자 하나 얻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하나 없었던 애입니다. 원래는 그런 거 아셔야 되고, 요렇게 전자 하나 얻는 애들은 비금속 원소인 거고. 자,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맞고요. 원자 관련자 수가 7개인 애는 이제 1과 마이너스 음이온, 전자 하나 얻어서 이제 8개가 되는 거니까, 이온 결합 물질 고체 상태 전기 전도성 있다 아니고요.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자들 사이의 화학 결합이다. 맞고요. 공유 결합하는 두 원자는 전자를 주고받아 아니죠.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 결합이 되는 거고, O2는 공유 결합 물질이 맞고요. 이게 화합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유 결합을 한 물질이다라는 거지. 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죠.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들 사이에 이루는 화학 결합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얘는 전자 하나 잃어버릴 거고, 얘는 하나 얻을 거고.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자, 전자 배치 모형이다. 지금 전자 하나 얻어야 되죠, 그쵸? 원자과 전자수는 일단 7개네요. 얘는 몇 주기냐? 하나, 둘, 껍질 2개면 2주기. 몇 쪽이냐? 7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건 17쪽이라고 하세요. 17쪽. 2족까지만 2족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3, 14, 15, 16, 17 이렇게 가는 거야. 2족이 17쪽이고요. 자, 얘 화학식을 써라. 그러니까 전자 하나만 얻으면 얘는 마이너스 1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알아야지. 마그네슘이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구나. 이걸 아셔야지. 얘를. 그래서 양이온 먼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X가 2개 붙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건 전기가 안 통합니다. 불이 안 켜져요. 이게 불이 안 켜진 걸 의미하는데, 설탕이나 이런 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불이 켜져요. 이건. 물 켜져요. 전기가 흐르면. 얘는 켜지고 설탕은 안 켜져요. 설탕은 물에 잘 녹아도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도 전기 안 흐릅니다. 결과 설탕 수용액 전기 전도성 없음,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있음, 나머지 없음. 염화나트륨이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이유는 이온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설탕물과 같이 공유결합 물질이 고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 흐를 수 없는 이유는, 뭐 이거는 둘 다 사실 이온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전하를 띠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물질이 뭐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물질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전하를 띤 물질이 있어야 돼요. 전하를 띤 입자가 뭐 사실 전자가 돼도 되고요.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기가 통해요. 금속 이런 거 전기 잘 통하는 이유가 전하를 띤 입자, 전자지 전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해서 그렇고 뭐 물 묻은 손으로 전기기구 만지지 말라. 이거는 그 물에 이온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통하는 거고 사실 진짜 순수한 물은 전기 안 통해요. 걔는 이온을 띤 입자가 있는 게 아니면은 진짜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큽니다. 내신 기초 문제를 같이 좀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네. 여기까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용되는 원소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 비슷해요. 같은 주기는 물리적 성질 비슷한 거 아니고 그냥 전자 껍질 수가 같은 겁니다. 자, 18개의 족으로 되어 있다. 이거 괜찮네요. 네, 기억 디귿 18조까지 있으니까. 주기율표의 원소들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속 원소는 양이온 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기 쉽고 비활성 기체는 이온 되기 어렵고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1코 1가 양이온 되기 쉽고 알칼리 금속과 할로겐 쪽은 공유 결합하는 게 아니죠. 이온 결합하게 돼요. 5번이고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한 원소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원자과 전자수입니다. 원자과 전자수 5번.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기율표 왼쪽에 주로 위치한다. 아니죠. 왼쪽에는 주로 금속 금속이고요.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이 되기 쉽다. 2번이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요거 대충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채워보시면서 외우시는 게 좋은데, 수해, 리베, 동탄질산, 푸네. 예. 나트륨이죠? 나만알지, 펩시콜라, 칼카. 이렇게 채우면서 여기 틀렸네. 여기 15 점수.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20번까지는. 자, A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죠? 금속. B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맞죠? C는 다른 원소 화학결합 거의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5번. 6번. 가와 나 두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뭐 플로린이긴 해요. 얘가 나트륨이긴 합니다. 예. 자, 족 번호는 양성자 수니까 나가 더 큰 게 맞아요. 그쵸? 가와 나는 같은 주기다. 껍질 두 개, 얘 세 개죠? 아니죠? 가와 나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두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 가와 나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자 같네요. 이게 왜 같냐면 잘 봐요. 얘는 전자를 하나를 얻어요. 하나를 뺏겨요. 전자 배치 같이 그쵸?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없네. 그러면 다시 족번호는 나가 더 크다. 족번호는 나가 더 크다 맞고 가와 나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아닌데 2주기 3주기 족번호가 원자과 전자 아니에요? 예? 아 족번호 네, 그 원자 번호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족번호는 가가 더 크죠. 그쵸? 가가 17쪽이고 나가 1쪽이죠. 소리 틀렸네요. 네, 원자 번호로 지금 착각해서 읽고 있었네. 족번호는 이제 가가 17쪽이고 나가 1쪽이니까 틀렸네요. 지금 2번. 그 다음에 7번.
자, 세 가지 원소이다. 뭐 여기 리튬이고 나트륨이고, 리튬, 나트륨, 칼륨이네 지금. 칼륨인데 같은 족에 속하는 거 맞고요. 같은 주기는 아니고 물과 반응해서 수소 객체 발생하는 거 맞고요. 기억 한번. X에서 Z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X는 고체 상태로 전류 흐른다. 이거는 이제 비금속이잖아, 비금속. X가 비금속인 건 아시겠죠? 물론 얘는 이제 사실 플로린입니다, 원래는. 2주기이고, 원자과 전자가 7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비금속이고요. 비금속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르게 하지 않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거 맞죠? 전자 2개 떨어지면 되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마그네슘, 베릴륨, 마그네슘. 마그네슘인데 아무튼 얘는 양이온이 되게 쉬운 애죠. 요거는 8개 있잖아요, 그쵸? 네, 1, 2, 3. 아르곤이겠네. 얘는 이제 18조 원소이고 아르곤이고 뭐 이온 되고 이런 건 아니죠. 답은 2번. 자, 9번에 고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이유 모형으로 설명하여라. 고체 상태에서는 나트륨 이온과 Cl- 이온이 뭐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어요. 결합하여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근데 지금 수용액이 되었을 때 이온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온들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11번)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소 원자와 질소 원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암모니아 분자 한 개에서 공유 결합에 참여한 총 전자성 수를 쓰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이제 수소, 질소 하나는 결합을 3개를 해야지 8개가 돼요. 그래서 요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질소에 있는 5개는 수소 3개랑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요게 공유 전자 쌍이죠, 요게. 그래서 공유 전자 쌍의 수는 3쌍이 돼요, 3쌍. 2쌍은 그냥, 이거는 비공유 전자고, 비공유 전자 쌍이고, 요 3개, 이 3개는 공유하고 있잖아요. 공유 전자 쌍. 그래서 이제 3쌍 쓰면 되고, 만약에 전자수를 써라, 이런 뭐 6개 이렇게 써야겠죠? 그런 거는 이제 질소랑 수소랑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질소는 결합 3개 해야 되고, 수소는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거 3쌍이겠죠, 3쌍. 그리고,
요거 일단은 숙제는 여기 내주고 숙제는 38쪽에서 38에서 43까지 할게요. 43까지 합시다. 43까지 숙제로 하시고 물리 분야도 저번에 했구나, 그쵸? 어디 내용 설명만 했던가? 물리 어디에 되어 있나요? 물리 분야도 한 걸로 기억이 되어 있대요. 아. 88쪽까지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 89쪽 그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